코딩 교육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코딩의 역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2018년 우리 아이 코딩 교육 어떻게 할까? 코딩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었던 그 IT 계획의 발전들, 그리고 코딩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배경들, 역사적인 설명들을 제가 좀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팟과 mp3를 제가 예전 그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여봤는데, 자, 어떤가요? 아이팟과 mp3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아마도 mp3 같은 경우 국내에 굉장히 mp3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죠. mp3를 만들어서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mp3를 만들 때 주로 했던 그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음질을 좋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작게 만들고 기능을 굉장히 많이 거기 집어 넣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막 넣습니다. 이 작은 mp3 안에 이퀄라이저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mp3를 여러 개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mp3들의 기능을 100% 다 사용을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눌러보면은 처음 보는 그 이상한 기능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음악을 듣는 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팟은 어땠나요? 아이팟은 굉장히 편했죠. 직관적이었고 그냥 꽂아서 들으면 끝이었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나왔던 아주 이상한 아이팟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것도 없이 그냥 플레이 버튼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팟도 있었죠.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셔플 돼가지고 그 중에 있는 어떤 곡이 랜덤하게 들려지는 그런 아이팟도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은 너무 기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사람들은 아이팟을 샀어요. 그리고 아이팟이라는 이름이 mp3를 대표하는 일종의 그런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붙어버렸죠.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좀 의아했어요. 키보드도 없고 CPU도 1GHz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있는 그 중진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CPU가 더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카메라를 달아서 팔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죠. 실제로 아이폰과 아이팟을 만들었던 애플이 가지고 있던 철학들, 그 철학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틀렸던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은 이 기기 안에 최대한의 기술력을 많이 집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정부 과제 같은 것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 역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기술이 없어서 한국 기업들이 안 됐던 거였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T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이전 단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60년대
60년대로 가보면은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대신에 동양의 참선이나 요가, 채식, 자유, 대중, 권위라든지 전통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히피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이런 히피들이 뭐 일부는 뭐 마리화나도 하고 뭐 그러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 히피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대항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를 보게 되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 미국에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전쟁이었죠. 존 F 케네디가 암살이 됐고, 말콤 X라든지 마틴 루터 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암살이 되죠.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히피들이 일어나죠. 히피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대항 문화라는 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시작이 되죠. 비틀즈가 나오고요. 마리화나를 사람들이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기존의 문화가 아니라, 기존의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자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바로 개방이고 창조고 혁신이고 공유였어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죠. 그 공동체의 것이었죠. 항상 새로운 것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그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워진 게 영국으로부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던 게 미국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청교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미국 사회가 만들어졌으면은 이런 어찌 보면 좀 적어도 종교적으로 인포넌트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전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 히피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 우리는 기존의 너희들과 다르게 살겠다. 대항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좀 고쳐보겠다, 수정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게 살겠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히피들이 한 10년 정도 지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졌으니 교육 문제가 생기겠죠.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이제 일자리도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던 공간이 서부 쪽에 있었던 사막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이제 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의 동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돼 있었던, 당시로 보면 굉장히 거대한 도시들, 굉장히 화려한 공간들이었습니다. 전통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IBM이나 MS나 왕랩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히피들을 중심으로 한 서부 쪽, 서부는 사막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 미국 영화, 서부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동부가 아니라 서부 쪽은 인디언들이 나오고 사막이 있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좀 척박한 환경이죠. 그곳으로 이 히피들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공동체 이름이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이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함께 공동으로 협업을 하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죠. 그들의 문화는 전통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이데거의 그 도구와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중심의 그런 철학들을 가지게 됩니다. 뉴터니안 카르테시안, 그 동부 쪽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합리주의 철학, 보통 뉴턴 철학이라고 그러죠. 뉴턴, 우리가 과학자로 알고 있는 뉴턴입니다. 하이데거와 뉴턴의 그 차이가 이제 여기서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부 쪽에서는 그 실리콘밸리가 시작이 되고, 애플,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서부 쪽에 있는 그 히피 운동의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들, 제록스 파크,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이 서부 그 실리콘밸리를 대표했던 그런 잠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모였던 히피 운동은 당시 잠깐 모여서 끝났던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히피 운동은 지금의 버닝맨 그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버닝맨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버닝맨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 굉장히 많은 사진들,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 8월 말에서 9월 초 약 1주간 동안 그 미국의 노동절이라는 아주 커다란 절기가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블랙락이라는 사막에 모입니다. 사막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진짜 원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내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됩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모든 걸 다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유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정신들은 단순히 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버닝맨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적어도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오픈 협업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여러 방송국들이 만들어지고요, 신문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IT 기술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태양열 그 전지를 가지고 오고, 이걸 가지고 서로가 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사막이니까 정말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공유기도 없을 거고, 인터넷도 안 될 거고, 전화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지국을 세우고 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스스로, 그리고 인터넷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죠. 개방형 협업.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그 구글의 에릭 슈미츠라는 구글 CEO, 현재 이제 예전 그 구글 CEO죠. 이 에릭 슈미츠가 구글 CEO가 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구글을 만들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와 그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이 세 사람이 모두 이 블랙락 사막의 버닝맨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도 거기 그렇게 참여할 정도라면 우리가 서로 믿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에릭 슈미츠가 구글의 CEO가 됐었던 그런 배경이 됐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그런 계기들이 됐던 거죠. 구글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요, 구글은 왜 한국에 있는 다른 IT 기업들 혹은 다른 사무실들과는 다르게 이런 참 특이한 사무실의 모습을 갖출까, 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구글은 이렇게 회사에 와서 사람들이 당구를 치고 놀게 할까? 회사에 와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게 할까? 회사에 와서 앞에 있는 수족관을 보면서 욕조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낮잠을 자게 만들어 둘까? 그 1년에 연봉 1억이라는 그런 돈을 줘가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놀게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최고의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구글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만 최고의 인재들이 구글에 온다. 적어도 이 정도로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구글에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스스로 벤처기업을 차릴 거야. 내가 구글 같은 회사를 차릴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삼성 같은 회사를 차릴 거야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